자, 요거는 에디아카라. 자, 근데 우리 내 책에도 상세했죠. 그래서 지질학 공부는 그러니까 시생대, 원생대, 자, 따라서 원생대 속으로 고원생대 언제부터? 25억년에서 16억년 사이 9억년간입니다. 그 다음에 중원생대. 자, 중원생대는 언제부터요? 25에서 16, 16에서 얼마요? 10억년 사이니까 중원생대 하나만 해도 6억년입니다. 그럼 고생대부터 지금까지 몇 억년입니까? 5억년밖에 안 돼요. 고생대부터 지금까지 해당되는 게 중원생대 딱 하나가 다 커버예요. 16억년에서 10억년. 자, 그럼 신원생대는 얼마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모든 창의성의 뿌리는 뭐라 했죠? 기억이라 그랬죠. 지금 이거 오기 전에 다 내가 강의했고, 요거는 간단한 기억해 놓으면 다 되는 거예요. 자, 신원생대는 10억년부터 시작돼요. 신원생대의 맨 초기, 처음 뭐라고 했어요? 토니아기는 10억에서 8억 5천. 그 다음 뭐죠? 크라이오조닉 제닉이 8억 5천에서 얼마? 6.4인가 그렇죠? 6.4에서 이제 5.4까지 1억 년이 에디아카라. 이거는 이게 토니아기, 크라이오조닉이, 에디아카라기. 자, 속으로 암송해 보세요. 에디아카라. 요거 있잖아. 에디아카라. 예. 그래서 왜 이거 쫙 하다 갑자기 에디아카라 나왔나? 요게 지구상의 하석으로 남은 최초의 다세포 생명체의 흔적입니다. 자, 얼마나 커요? 거의 한 1m까지 있어요. 30cm, 1m. 이게 어디서 발견됐나 하면, 이걸 하석을 직접 볼 수 있는 데는 호주 에디아카라 박물관이 있어요. 호주에 가면, 아들레이드. 기억납니까? 호주의 5대 도시쯤에 들어가요. 그래서, 시드니, 멜버른에서 저 퍼스로 가는 그 중간에 에디아카라는 도시가 있어요. 아들레이드. 아들레이드가 한 인구 100만쯤 되는 큰 도시입니다. 아들레이드에 가면 자연사박물관이 있어요. 그 가면 이 하석들이 그쪽에 실물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레이드에서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면 사막 언덕이 있어요. 네, 그 그러니까 사암으로 된 언덕에서 이 화석들이 발견됐어요. 그 사암 언덕 이름이 에디아카라야. 호주에 화석이 발견된 지명이 에디아카라고. 근데 이 에디아카라 동물군은 대부분 연체동물 비슷해갖고 초기의 사람들은 해파리나 이런 종류로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라는 게 발견됐어요. 근데 이 종들은 다세포 생명체이긴 한데 거의 다 멸종을 했고 우리하고는 지금 직접 인연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요게 멸종을 하고 요 에디아카라 시기는 한 1억 년 지속됐다가 그게 끝나고 5억 4천만 년부터 고생대로 넘어요. 그래서 고생대에서는 생명이 지금 우리 동물의 모든 문들이 5억 4천만 년 전 고생대 캄브리아 때 다 폭발적으로 생겨요.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게 이제 요게 좀 어렵습니다. 유라시아, 유럽, 아메리카. 지금 말하면 북미 대륙하고 아시아 대륙하고 유럽 다 합친 겁니다. 그래서 고생대 초기에 고생대 6개 대륙 중에 시베리아가 있고 노렌시아 요게 메인입니다. 북반구에. 그러면 이 노렌시아는 나중에 유메리카로 바뀌는데 유럽, 아시아, 북미에 해당돼요. 남미는 항상 따로입니다. 북미하고 남미는. 그 다음에 곤도와나 엄청 크죠.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곤도와나는 지금 지질학에 굉장히 유명한 논문 저널 제목이 곤도와나입니다. 제가 자료 조사할 때 가장 많이 들어가 보는 데가 곤도와나에서 나옵니다. 진짜 좋은 논문 막 쏟아져 나와요. 세계적으로. 이 곤도와나는 기본적으로 아프리카, 남미, 그 다음에 남극. 남극은 호주 대륙 면적의 2배나 됩니다. 남극이. 엄청 큽니다. 그 다음에 인도 아대륙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항상 야들은 그 5개 대륙이 한 행제입니다. 이렇게 붙어 있고, 그 다음 북쪽에는 이제 시베리아, 북쪽 야들은 좀 맨날부터 끼리끼리 좀 다 많이 떨어져 있어요. 시베리아 뚝 떨어져 있고, 노렌시아가 이제 여기 큰 맏형입니다. 가장 큰 덩어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면, 요 어디에 발티카가 있어요. 어디, 밑에, 여기 있네. 맞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내가 이쪽에 와서, 여러분들 보면, 진짜 그 명품이 이거예요, 이거. 이거 쫙 해놨어. 이거 누가 잘했어. 그래서 내가 전 세계 자연사방 많이 다녀보는데,
진짜 이거 잘 해놨어요. 이만한데 드물어요. 그 다음 공룡뼈나 이거 전체, 진짜 여러분들 여기 있는 자연사박물관은 자랑하셔야 돼요. 대한민국에 당연히 이런 데 없고, 전 세계도 이만하면 대단해요. 잘 해놨어요. 예. 자, 이번 박문호 박사 130 우주지나 이 올해 강의의 맨 마지막에 기억납니까? 하천 쟁탈 이야기 했죠. 그 다음에, 이게 뭐냐 하면, 이게, 황지천이 있어요. 저 황지천하고 이쪽에서 올라온 철원천이 만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여기 강의 때 아뜨렸어. 삼형제 폭포 기억납니까? 짧게 있어요. 이게 어디냐 하면, 요 뒤에 삼형제 폭포가 있고, 이게 내추럴 브릿지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내추럴 브릿지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에서 여기까지 있는데, 요는 강물청이 굉장히 단단하다 그러면, 요 밑에 있는 강물청을 위에서 내려오는 황지청이 구멍을 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가코 이야기 했죠? 네네. 공유 하천에서 우가코 생길 때, 우가코 생기는 그 목 부분이, 예. 그 지청이 굉장히 단단하다 하면, 위에 청이 단단하다 하면, 밑에. 강을 못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밑에 굴을 뚫으면 되죠. 굴을 뚫으면 그 위에 있는 청이 자연스럽게 다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저는 미국에서도 몇 군데 봤어요. 네,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돼갖고 요 밑으로 한기천이 만나고, 그래서 요애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내추럴 브릿지. 공유 하천에서 하천의 목이 구멍이 뚫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로가 변형됐고, 그러면 구하도가 존재하고, 구하도에 물이 들어가면 우가코가 된다 그랬죠. 네. 자, 요 오파비니아 보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출판사에서 오파비니아 책 시리즈 이야기했죠. 그 20권 이상 나왔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홍보해주는 진짜 대단한 출판사예요. 그래서 눈이 5개입니다. 예. 그리고 눈은 지난 고생대부터 눈의 진화는, 눈은 하나 만드는데 거의 한 20만 년이면 눈이 그냥 만들어집니다. 수도 없이 반복해 눈을 출현시켰는데, 기본적으로 눈은 5개인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3개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그 파충류의 투아타라 같은 경우는 두종안이 해갖고 눈이 3개예요. 이쪽 이렇게 3개가 돼 있고, 근데 이제 3학년 이후부터 늘어오면서부터는 2개로 다 정착이 된 거예요. 예. 손가락 초기에는 몇 개였나 하면 아칸소스테 같은 8개였어요. 8개. 손가락은 지금은 거의 모든 포유동물은 5개입니다. 사실 뿔을 다 찾아보면 5개로 정착. 요게 피카이아잖아요. 그렇죠? 피카이아. 요게 이제 우리 척추동물의 뿔입니다. 피카이아. 척색동물. 네. 요게 캄브레아드. 요건 어디서 발견됐냐면 캐나다 버제스. 자, 국내 버제스 이쪽에 대한 단행본청이나 쓴다. 예, 버제스. 버제스 세일에서 요 모든 화석의 원본은 어디에서 갖고 있냐면 하버드 대학 자연사박물관에 있습니다. 내가 그 한 15년 전에 그거 가갖고, 예, 3시간을 쫙 다들 봤는데, 나중에 하버드 대학 가시면 꼭 그거에 자연사박물관 들어가 보세요. 예, 자, 또 나오죠. 완종류 나오죠. 삼엽충 나오면 완종류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생대 초기에 그 표준 화석이 삼엽충하고 완종류입니다. 자, 완종류는 어떻다 그랬어요? 조개처럼 보이잖아. 근데 조갑이 2개가 비대칭이라 그랬죠? 그렇죠. 예, 완전. 조개하고 완전히 다른 종류예요. 자, 어텐션. 여기 있는 이 자연사박물관은 모든 자료 하나하나가 수천 점 중에 가장 중요한 학술적 자료만 전시를 해요. 여러분들이 혼자 궁금한 거는 사실은 여기에 비하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럼 진짜 뭘 모르고 놓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 보시면 저게 뭐죠? 강의 시간에 얘기했죠? 대결층. 그렇죠. 대결청. 요 단어가 굉장히 헷갈려요. 대결청 하니까는 무슨 청이 있다 생각하는데, 청도 굉장히 큰 청이 있다 생각하는데, 여기서 핵심이 용어를 좀 잘 못 만들었어. 핵심은 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실,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냐 하면 거의 한 6천만 년 정도 고생대 중간기에 어떠한 지청도 없는 우리나라 이 지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중기 고생대 대결청이에요. 그 용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됐는가 한번 쭉 이야기했죠.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면 저 부정합이라고 나오죠. 자, 부정합이란 말이 뭐냐 하면 어떤 지층이 있는데 그 위에 덮인 지층하고 밑에 있는 지층이 연속적이지 않다는 거야. 됐죠?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이런 식으로 올라갔는데 중간에 아버지가 없고 아들이 있고 할아버지가 있다면 뭐가 사라진 거죠. 그걸 부정합이라고 해요. 간단하죠? 네. 이 부정합이 고생대 중기에 4236 4억 2천만에서 3억 6천 나 기억하잖아요. 4륙산이 예. 그렇죠. 그 기간, 그 6천만 년 동안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해석이 분분한데,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3억 6천만 년까지는 계속 우리가 남중국, 북중국이 분리돼 갖고 이동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때 이 남중국 지기하고 북중국 지기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대요. 수면하고 갈랑갈랑 요런 위치였대요. 그러니까 거의 사이에서 살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 상태로 6천만 년 유지하다가 바로 언제냐 하면 고생대 석탄기 무렵부터 가까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생대 폐렴기 때 이제 둘이 가까워지면서 트라이 아이스기 때 완전히 충돌하면서 이제 한반도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티탈릭, 그 다음에 이크티크 스테와, 요게 이크티오스라는 게 물고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고 한데 이쪽에 대륙에는 보세요. 뭐가 있어요? 쿡소니아, 니니아. 이런 이름을 다 기억해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쿡소니아하고 니니아는 독일인가 저쪽에서 발견됐는데 이게 전부 다 그 초기에 이끼류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최초의 식물은, 자, 식물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이끼식물, 양치식물, 종자식물.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끼식물은 뭐냐 하면, 이끼식물은 크기가 10cm를 안 넘어갑니다. 반드시 물가에 있어요. 선태류, 태류, 선류, 무산이끼, 뿌리끼, 요런 종류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양치식물입니다. 그러면 이끼식물이 왜 10cm를 안 넘어가느냐? 간단합니다. 10cm 이상 크려면 중력에서 푹 쓰러져요. 지지대가 없으면 10cm 이상 클 수가 없어요. 그 지지하는 게 뭐냐면 관다발입니다. 그래서 이끼식물은 관다발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 나온 게 관다발 식물의 최초가 양치식물입니다. 양치식물은 제가 뉴질랜드 가봤더니 10m 정도까지 커요. 호주, 그쪽 가면 양치식물로 숲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대충 고생대 대봉기 때 양치식물 정도가 출현했다고 봐요. 초기 정도는. 근데, 석성류 같은 것들, 석성류도 궁극적으로 양치식물입니다. 그래서 아칸소테가 오고, 그 다음에 요때 곤충들이 먼저 상륙합니다. 지구의 대륙은 어류, 척추동물이 먼저 상륙한 게 아니고 고생대 초기부터 곤충들 엄밀히면 절지동물입니다. 육상 적지동물이 먼저 상륙을 했어요. 그러면 육상 절지동물, 뭐 진해 이런 종류들입니다. 가들이 이끼들 뜯어먹고, 오케이? 배설물 내려놓겠죠. 그러면 토양층, 그러니까 초기의 유기물층이 대륙에 형성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양치식물들이 10m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생대 석탄기 때는 이 양치식물들이 매몰되어 갖고 전부 다 석탄총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한 고생대 대봉기 때, 자, 고생대 대봉기 요약해 드릴게요. 지구 최초로 강이 형성됩니다. 그 다음에 지구 최초로 토양이 형성됩니다. 지구 최초로 숲이 출현합니다. 예, 숲. 양치식 숲. 고생대 대봉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바다에는 고생대 대봉기는 산호섬이 대규모로 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호주의 윈드자나 지형을 갔다 왔잖아요. 그게 고생대 대봉기 때 200km 넘는 바다 및 석회암지대가 산호섬이 육지로 올라온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그런 먼저 두 개의 해양권하고 대륙권이 그런 조건이 맞을 때 드디어 최초로 물고기가 올라갑니다. 자, 요때 보시면 아직도 꼬리는 그대로 남았잖아요. 그 다음에 자, 눈을 보시면 눈을 머리 정수리에 있잖아요. 눈의 위치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물고기에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목이란 부위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요로 가는 과정에 목이라는 게 출현합니다. 육지로 진출하려면
그러니까 천적이 어디로서 올지 모르잖아. 먹이 어디지? 그러니까 목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 육상 생활하고 수중 생활 완전 달라.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뭐냐면 당연히 아가미 호흡하고, 그 다음에 중력은 어떤 문제를 갖겠어요? 중력은 문제가 없어요. 이 부력으로 수중하는데 이쪽은 뭐 중력이 이제 압도적 문제예요. 그래서 지구 대륙의 생명을 이해할 때는 가장 큰 기본 개념이 중력을 이기지 않으면, 그게 대륙에서 생명 진화는 중력하고 싸우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딱 하나 그거예요. 그거만. 중력. 두 번째, 그리고 중력에서 안 넘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무게 중심이 밑으로 가면 되죠. 이해됐죠? 그래서 배를 까는 거예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중력을 이긴 종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얼마나 우리 경상도로 꼰드나 봐요. 이렇게 서 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저의 이청 이야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직립한다는 현상이 중력을 이기는 극점에 와 있는 겁니다. 진짜 이 자연사박물관 내가 좋아하는 게 다시 봐도 잘 만들었어요. 이런, 자, 이제 드디어 시베리아 나오죠? 또 나오죠? 자, 곤도와나. 자, 요거는 안 적어놨는데 내가 추정한 아발로니아 대륙일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대략. 자, 이제 한중지겠죠? 이게 북중국지계입니다. 남중국지겠죠? 됐죠? 예. 최덕근 교수가 이렇게 하는데 또 그냥 북중국지계, 남중국지계, 그럼 좋아요. 그러면 요게 계속 북상을 한다는 거예요. 북상하는 동안은 지층이 안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고생대 중기 대결청.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나중에 시베리아하고 결합하고 요게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바로 이야기했죠. 에콜로자이트 발견된 홍성 오대산. 그전에는 임진강대. 그런 이야기했죠. 진짜 잘 돼 있어요. 곤도와나. 그럼 이제 이 곤도와나 이렇게 보면 곤도와나 중앙을 흐르는 산맥이 있어요. 거대한 산맥.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중심으로 해서 5개 대륙이 이제 그 다음 서서히 분열됩니다. 자, 요거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요거 이제 안 적어놨는데, 이제 곤도와나에서 다 분리돼 나갑니다. 그러면 요거에 있는 요 바다가 무슨 바다냐 하면 이쪽 바깥인데, 요 곤도와나하고 요 사이에 있는 바다가 요게 네이회입니다. 아니, 소리. 이아페투스 바다. 내 책에 창시자면 이아페투스 바다인데, 곤도와나에 대해서 아발로니아 떨어져 나가면서 요 사이 바다가 네이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더 올라가서 이 아발로니아도 저 노렌시아, 시베리아, 곤도와나 다 결합합니다. 결합하면 간단히 생각하세요. 이아페투스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서양의 아버지입니다. 이아페투스해가 고생대를 걸쳐가고 사라지면서 그 노렌시아 대륙, 발티카 대륙, 아발로니아 대륙 다 결합하면 과정에서 바로 이아페투스해가 사라졌다. 자, 신생대 와서는 그 버전이 뭘로 바뀌어요? 테티스해가 사라졌다. 따라하셨나요?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고생대는 이아페투스해가 사라지면서 대륙이 합쳐지는 거고, 신생대 와서는 결정적인 게 뭐냐면 테티스해가 사라집니다. 예. 갈탄은 왜 중요할까요? 갈탄은 연료량이 별로 없어요. 갈탄을 더 한 10배 정도 압축을 하면 무연탄이 돼요. 예. 그래서 2탄, 토탄, 2탄, 갈탄, 무연탄, 뭐 다 분류를 하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 특히 북유럽의 그 호수의 섭지에 그 갈탄이나 2탄, 그게 풀들이 지나가고 엉겨붙어 갖고 간단히 이 탄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호수가 산성으로 돼요. 그러면 그 호수에 초기 인류들이 있으면 뼈가 그대로 보존이 돼요. 그래서 북유럽 쪽에서는 중요한 화석들이 그 2탄이나 갈탄 그 퇴적성 쪽에서 많이 나와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우리나라에 갈탄 나는 데 어디예요? 예, 바로 길주명촌하고 북한의 길주명제하고 영일만. 예, 갈탄이 나와요. 영일만. 자, 여기서는 볼 게 사실 뭐 근데 자, 인목이 왜 인목이라 하느냐 하면 저 비늘 인자거든요. 네피도 덴드로. 네피도 덴드로니까 덴드론이 나무란 말이고 네피도라는 거는 비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목. 예. 비늘이 나오잖아요. 예. 그 다음에 소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철은 중생대에 공룡이 있을 때 가장 많이 번성했던 데고, 제가 호주 동부 쪽으로 탐사를 갔는데, 그거에 호주 동부 지방의 거의 대부분이 중생대 때 바다 밑이었어요.
놀랍게도. 그거 같더니 자연사 공원을 야외에 조성해놨는데 소철나무를 쫙 해놨더라고. 그거다 공룡 모형을 만들어도 아주 대단하더라고. 좋죠? 그 다음에 여기 종자고사리가 있는데, 저 종자고사리 해보세요. 예, 저 종자고사리가 발견된 인도 땅 이름이 곤도와나입니다. 예. 그럼 종자고사리는 바로 양체식물 맨 끝에서 포자에서 종자로 진화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중생대 와서 저게 이제 나자식물로 바뀌죠. 자, 드디어 남중국 여기까지 왔죠. 남중국. 자, 이제 유럽이 보이죠. 시베리아하고 유럽. 요게 뭐겠어요? 요게 우랄산맥이죠. 우랄산맥이고, 자, 북미, 북아메리카. 자, 이게 예, 자, 판게아, 예, 이 북미, 아프리카, 예, 예, 이 밑에 돼 있어. 예, 이 밑에 호주 다 있죠. 예, 밑에 있죠. 자, 요거 하나로 넣었어요. 잠깐, 어텐션.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안 적어놨는데, 자, 진짜 중요한 개념입니다. 지구과학 할 때. 이 바다 이름이 뭐냐 하면, 이 바다 이름이 테티스입니다. 네. 테티스 진짜 중요한 바다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고생대부터 지금까지는 태평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테티스의 개념을 창에 가지면 다 알아요. 그래서 요 테티스인데, 요게 뭐냐 하면, 요게 터키가 됩니다. 요게 뭐가 되냐면 이란이 됩니다. 요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요 지금 나오는데 요게 뭐가 되느냐 하면 지금 티벳이 됩니다. 그래서 터키, 이란, 티벳을 요 소대륙을 부른 이름이 킴메리아입니다. 킴메리아. 네, 제가 상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킴메리아도 여 밑에 있는 곤도완에서 뜯겨져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가 테티스 바다면 요수 뜯겨 나와서 요수 요까지 요 바다를 뭐라 그러냐면 네오테틱스라 그래요. 그럼 이 바다를 뭐라 하냐면 팔리오테틱스라 그래요. 따라오셨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중생대 대표적인 게 이제 소철, 고생대부터 양치식물, 근데 중요한 게 구가류 보세요. 구가류란 말이 무슨 말이야? 솔방울을 맺는 거라는 거. 소나무, 잣나무, 송백류라 그러는데 이 구가류의 대표적인 게 뉴질랜드 가면 카우리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강화문 교보서점 가면 테이블이 큰 거 있죠. 그게 정말 우리나라 소나무하고 같은 겁니다. 지구상에 다 멸종을 했는데 뉴질랜드만 남아있는 구가류입니다. 소나무입니다. 그 뉴질랜드 가보면 진짜 대단해요. 저게 솔방울을 맺는데 솔방울이 이만해요. 네. 또 무슨 모가처럼 소나무가 우리나라 소나무의 한 2배 커요. 근데 이게 이만한 솔방울이 주렁주렁 매달려 떨어져 있는 거 정확히 솔방울이야. 이만한 솔방울이. 그래서 이 카오리 나무는 중생대 소나무가 남아있는 유일한 곳이 뉴질랜드에 있습니다. 그게 나무 질이 굉장히 치밀해갖고 땅 속에 묻혀있는데도 10,000년 전에 묻혀있는 것도 지금 발굴합니다. 그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보면 뉴질랜드에서 10,000년 전에 지층에 묻혀있던 카오리 나무를 꺼내갖고 그거 일부를 우리나라에 기증한 겁니다. 강화문 교보서점 가면 예, 꼭 한 가보세요. 예. 그 뉴질랜드 가장 큰 카오리 나무에 가서 제가 방송했잖아요. 기억납니까? 대단합니다. 예, 카오리. 그게 구가류입니다. 소나무잖아요. 예. 자, 어제 내가 강의했는데 핵심이 뭐였어요? 인간이 할 수 있어서 된 게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상상해서 됐다 그랬잖아. 아니 누가 이게 공룡 발자 누가 이야기하겠어요? 나 이거 볼 때마다 참 과학이 대단하다. 이거 보고 무슨 어떻게 공룡 발자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전문가는 한다는 거예요. 왜? 아주 정교한 상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 많은 자료를 대조해 갖고 이 꼼짝 못하도록 이게 공룡의 발자국을 증명을 하는 거예요. 상상의 결과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제가 읽은 논문에는 어떻게 하냐면 새 공룡 발자국이 있으면 발자국 보폭을 재요. 그러면 시속 몇 킬로 달렸다는 게 나온대요. 네, 자, 그래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저렇게 찍혔을 때 저거 하고 다 해요. 어때? 피막.
자, 우리나라에 화성 이쪽에 공룡알이 발견됐습니다. 그 다음 암모나이트, 어룡. 자, 그 다음에 시레칸스, 알죠? 이건 우리나라 살아있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육기류, 앞지르름에 근육이 붙었는 거고, 하버드 잔사박물관에 가도 이게 포변이 있어요. 포변. 이거 꼭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63 빌딩에 수족관에 있다는,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살아있는 게 있습니다. 인도 양에는 지금도 간혹 잡혀요. 이거 완전히 살아있는 화석입니다. 어룡. 자, 이제 여러분들 이런 화석을 잘 봐야 돼요. 자, 이제 어룡, 펠리시오사우루스, 이치티오사우루스 어룡들은 간단히 말하면 중생대 바다에는 가장 중요한 게 고래 이런 게 아니고, 고래는 신생대 와서 생긴 거고, 이런 어룡입니다. 한 10m까지 돼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저 앞지르름이 저 끝에 저 골격 구조, 저 위에 이제 그 견갑골,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자, 이를 딱 보면 그 말이죠. 이쪽에 앞지르름의 역할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쪽에는 골반 구조가 거의 없잖아요. 희미하잖아요. 그 다음에 항상 볼 때, 뒤에도 계속 설명하는데, 요 갈비뼈가 요 끝까지 다 있잖아요. 거의. 근데 이제 우리가 초기에는 이제 좀 사라지죠. 자, 어텐션. 오늘 이제 중요한 생물학적 기본 진화의 법칙을 이야기할게요. 연속 상동기간. 진화의 가장 대원칙은 뭐냐면, 해양 생물을 오랫동안 연구했던 윌리 스톤이라는 사람이 만든 법칙인데, 그걸 윌리 스톤 법칙이라고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연속 상동기간의 분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 척추뼈를 보세요. 이렇게 보면 여기에 수십 개 척추뼈가 있는데 거의 비슷하잖아요. 됐죠? 갈비뼈 보세요. 거의 비슷하죠? 연속됐고 비슷하죠? 비슷하다는 말은 상동이라고 해요. 서로 닮았다 그러죠? 서로 닮고 비슷한 골격 구조가 쭉 돼 있잖아요. 등뼈, 갈비뼈. 이 손가락뼈도 보면 그 연속 상동이죠? 더 좋아, 이빨 보세요. 완전히 같은 깔꿀이죠. 그래서 어떤 이 화석을 봤을 때 연속 상동기간의 형태가 많으면 초기 생물이에요. 여러분들 이빨을 보세요. 갈고리가 있는 거, 송곳니도 있지만 어금니 있죠. 다 다르잖아요. 그 다음 우리는 갈비뼈도 연속 상동기간인데, 사실은 우리 인간의 척추를 공부를 해보면요, 척추가 요추, 흉추, 경추가 모양이 다 다릅니다. 역할도 다 다릅니다, 사실은. 근데 얘들은 거의 비슷해요. 자, 뒤에 공룡을 볼 때, 공룡의 가장 핵심은 저한테는 이빨 모양이 변형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 연속되고 상동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생물이 진화한다는 말은 뭐냐면, 자, 상동인데, 자, 한번 보세요. 손가락이 2개가, 1개가 있으면 2개가 완전히 동일하면 연속 상동이잖아요? 그러면 2개의 기능이 똑같을 거 아닙니까? 2개가 기능이 똑같으면 하나는 딴 걸로 써도 되죠? 무슨 말 하겠어요? 이게 진화의 대원칙입니다. 하나가 고장나도 살아가잖아요. 2개 동일한 걸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면 이 하나를 엉뚱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다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상동이 깨지죠? 이게 진화입니다. 그래서 이빨이 다양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연속 상동 기간, 그 용어를 기억했어요. 그래서 진화는 연속 상동 기간에서 분화돼 나간다. 요게 아까 이야기했던 인도판, 요게 테티스입니다. 요게 테티스. 그러면 자, 인도 대륙이 점점 가까워지면 3천만 년부터 충돌합니다. 3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요렇게 가까워지면 요 바다는 물반 고기반. 됐나요? 박닥박닥 하겠죠? 그러면 요 아시아 대륙에 어슬렁거리던 짐승이 물고기 잡으러 점점 들어오겠죠? 그게 바로 고래의 시조입니다. 그래서 고래는, 그 고래 연구하는 사람은 인도, 파키스탄으로 가요. 그래서 고래의 초기 버전은 파키케투스. 파키스탄에 발견됐다 그래요. 케투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충돌하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일본 열도가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조금 그런데 어떻게 되면 요 사이에 요렇게 아시아 대륙으로 요게 사실은 뭐냐면 킴메리아, 아까 이야기했죠. 그 터키,
이란, 티벳. 이 아들은 나중에 아시아에 합류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고테티스, 네오테티스 되고 이제 상상해 보세요. 지중해 어떻게 만들게 되겠어요?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 요거 두 개 붙어가 우랄산맥 붙고 이게 북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렵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요좀 보이는데 여거 짜게져 갖고 여기서 좀 어려워요. 이 갖다 붙고 여기서 이렇게 붙고 이 바다가 갇혀져요. 요거 지중해가 돼요. 그러니까 거의 중생대부터 해갖고 신생대 한 중앙까지는 유럽은 그냥 바다에 섬 떠 있는 데다 그렇게 했는데 상어를 보실 때 저도 한 몇 년 전에 알게 됐는데 상어뼈가 무지하게 하석이 많습니다. 미국에서 내가 유학 중에 어디 저쪽에 바닷가를 갔더니 이렇게 박물관 비슷한데 뭘 팔아. 판데 보니까 뭐 이상하게 뼈가 이렇게 톱날 같이 돼 있는데 소굴에 쑥 담가놨는 거야. 마음껏 사가라는 거야. 야, 그게 뭐냐면 상어 이빨이야. 근데 상어는 이빨이 왜 저렇게 많은가? 간단해요, 비밀이. 맨 앞에 1열 있죠. 지금 저쪽 안에 2열이 있습니다. 3열, 4열 뒤에 다 있습니다. 좀 가장 일주일 만에 안열 두룩 빠져나오고 2열 두룩 나오고 3열 나오고 이렇게 일생 동안 전부 다 간니. 됐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 인간도 지금 이 두 세트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2열치라 그러는데 두 세트로, 그러니까 두 번 나오는 요 세트로 종착된 게 트리낙소돈부터입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그것도 강의를 했습니다. 바로 포유동물 초기에는 상어처럼 이빨이 계속 빠졌어요. 그러다가 요게 두 벌로, 전리, 간니, 우리 영구치로 이렇게 바꿔지는 과정이 정착돼 갑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독도가 진짜 대단한 겁니다. 지금 독도가 울릉도 많은 겁니다. 놀랍죠? 독도 이 덩거리, 그 다음에 이 사부 해산, 요걸 뭐라 그러냐면 기오틴이라고 그래요. 기오틴? 갑자기. 요걸, 뭐냐면, 요게 원래 위에 올라왔던 겁니다. 파도가 치니까 다 깎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팽팽하게 된 걸 기오라 그래요, 기오. 요런 게 평탄한 요걸 해산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바다, 이게 사실 이렇게 올라왔는 거 적혀 있는데, 독도는 요 끝에만 있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2,000m입니다. 한라산 높이 정도입니다. 그거에 꼭대기 한 점 같은 게 올라와 있는 게 독도입니다. 그러니까 울릉도보다 이 독도 이 밑에 있는 게 덩어리가 더 커요, 이 마음은. 이 안용복, 독도 지켰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다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거 잘 만들어 놨어. 굉장히 잘 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밑을 봐야 돼요, 지청을. 나오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딱 보면 다른 상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요거만 이유가 없잖아요. 전 바다 밑에 있을 수 있죠? 자, 요거 하나 기억해 놨어요. 태평양 밑에 요런 바다, 요런 산이 몇 개냐? 10,000개가 넘습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자, 그럼 뭘 할 수 있죠? 바다에 소금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NaCl이 되잖아요. 소금을 만들면 NaCl인데 염소는 어디서 나올 수 있어요? 염소는 기체잖아요. 내가 그 입에 세계 태망에 나레이션 했던 게 바로 이거 보고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잘 듣기 중요해요. 염소는 어디서 나오느냐면 화산에서 나와요. 그러면 이게 여위에 육지에 있는 산에서 화산이 분출하면 염소가 대기 중으로 가버릴 거 아니에요. 귀찮으니까요. 해저에서 분출해야 바닷물이 녹아 들어가요, 염소가.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소금이 NaCl이잖아요. 그럼 나트륨 어디서 왔겠어요? 바위. 그렇죠. 나트륨 장수 공부했죠. 바위가 식각이 되면 그것은 나트륨 성분이 흘러나오고, 그러면 CL이 있어야 되잖아요. 염소는 이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평양 밑에는 이런 해저 산이 10,000개가 넘는데